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룡리의 매산입니다. 전 시간에는 형총회합 중에서 합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총회합인데 왜 형부터 안 하고 거꾸로 이렇게 합 또는 회 이렇게 나올까 궁금하시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중에 이제 이 순서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합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 시간은 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는 모여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여있다는 뜻. 회. 회는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 이상의 글자들이 모여 있어 가지고 회를 이루는데, 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삼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합이 있고 하나는 삼합이 있는데,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방향에 있는, 우리가 충하추동이죠. 동서남북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있는 우리 지지의 12글자가 인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네 등 4계절에 나눠 있죠.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방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쪽입니다. 남쪽이죠? 서쪽이죠? 북쪽입니다. 이렇게 동쪽의 글자끼리 모여갖고 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목국이죠? 네. 그러니까 인묘진하기 때문에 목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동, 남, 서, 북.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방향에 있는 글자 3개가 합한 글자를, 그것을 방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삼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축구 대회 하는 걸로 따지면 방합은 동네 조기 축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구에서 모인 축구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예, 삼합은 예를 든다면 아까 방합은 인묘진 이렇게 국을 짰습니다만, 삼합은 이렇게 동쪽의 글자 하나, 남쪽의 글자 하나, 그 다음에 서쪽의 글자 하나, 이렇게 해서 인, 오, 술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삼합입니다. 그럼 방합과 삼합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방합은 자기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 목이고 묘도 목이고 토의 글자입니다. 진은 이렇게 자기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목이라고 하는 커다란 국을 형성하는 것이 방합입니다. 근데 삼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합은 인이라는 글자가 목이죠. 오라는 글자는 화입니다. 술은 토입니다. 이렇게 목과 화와 토가 만나가지고 목도 없어지고 화도 없어지고 토도 없어지고 커다란 불로 만들어지는, 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는 글자, 인이라는 글자, 술의 글자가 다 없어지면서 커다란 오행의 화국을 짜게 되는 것이 삼합과 방합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합과 방합의 차이를 우리가 실전에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자, 갑일간입니다. 이렇게. 갑일간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인, 묘, 진의 팔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통군이라는 거 배웠죠? 네, 통군. 천간의 글자가 뿌리를 내리면 통군하고 뿌리가 없으면 무군하다. 이렇게 됐죠?
뿌리가 있으면 강하다고 그랬고 뿌리가 없으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강, 신약 그랬죠. 이와 같이 있을 때는 간목이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월에다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상당히 강하죠. 네. 이렇게 목도 있고 토도 있으면서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목국을 짜는 형태입니다. 근데 삼합국을 짠다고 하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자, 인, 오, 술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오술이 있다면 이 팔자는 지금 이 인목에다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삼합국을 짜게 되면은 이 세 글자가 커다란 불로 변하면서 임, 오, 술이 다 자기 성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분이 다 사라지니까 간목이 뿌리가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 간목은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아시겠죠? 네. 삼합과 방합의 차이는 어떤 거냐? 삼합은 자기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커다란 목국을 형성하는 것이고 삼합은 자기의 성분이 다 사라지면서 커다란 화로 만들어지는 커다란 화국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합과 삼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합은 반합국이 있는데 방합국에는 반합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옷을 이러면 인과 오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반합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오나 술이 만나서 이렇게 또 반합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과 오가 만나서 인과 술이 만나서 또 인과 오와 술이 만나서 이렇게 또는 인이 오를 만나서 오죠. 이렇게 두 글자씩 아무튼 만나가지고 이렇게 반합국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방합국에서는 인묘진인데 인묘 두 개가 만났다고 해서 반합국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오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셋이서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의 성분만 남고 다 사라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간 속에요. 인에는 무병갑이라고 하는 장간이 있죠. 그 중기에 들어가 있는 병화가 들어있습니다. 오에는 뭐가 있습니다? 병기정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병도 들어있고 정도 들어있죠. 이렇게 화의 설비가 다 들었습니다. 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술에는 신정무라고 하는 또 화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화기들만 모여가지고 커다란 화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지난번에 신사를 공부할 적에 삼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배워본 적 있죠. 자, 우리가 인이 오를 만나게 되면 호랑이가 말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또 오가 인을 만나도 죽습니다. 화타법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인에서 오를 볼 적에는 인은 간목입니다. 간목에서 또 그 천간에서 지지를 보는 건 여러분들 숙달이 잘 되어 있는데 지지에서 지지를 보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에서 오가 포태법으로 모주하게 되면 인은 갑으로 먼저 생각하십니다. 갑에서 오는 사주에 들어갑니다. 또 오에서 인이 뭐냐? 오에서 인이 뭐냐 하게 되면 오는 오로 보지 말고 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에서 인이 뭐냐? 이렇게 천간에서 지지를 보게 되면 사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인이 오를 만나서 죽고 오가 인을 만나서 죽고 그 다음에 술이 뭡니까? 술은
묘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삼합의 글자는 두 글자가 만나서 죽어가지고 끝 글자에 묘지의 글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인호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신자진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에 자, 신, 자, 진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신이 자를 만나면 사지에 들어가고 또 자가 신을 만나도 사지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이제 진토에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가 수의 고라고 하죠. 아까 인호술은 화국에 속하고 이거는 수국에 속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유축이라든지 또 해묘이라든지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글자가 만나서 죽어서 묘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건 수의고라고 그러죠. 예, 수의고. 수의 묘지라는 얘기죠. 수의 묘지다. 아까 인호술 같은 것은 화의 묘지입니다. 그래서 화의 묘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삼합의 글자는 세 개가 만나면 두 글자가 죽어서 마지막 묘지에 들어간다. 이게 삼합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금방 나올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합보다 더 좋은 것은 반합이 좋습니다. 아까 반합 얘기 드렸죠? 네, 반합. 반합은 진이 없는 상태에서 두 글자가 모였을 때 반합이 되죠. 자, 예를 들어 인이 오를 만났을 적에 자, 이거는 묘지에 들어가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합작한다 그럽니다. 신과 자가 만나서 합작해서 자기의 성분이 다 살아있습니다. 목도 살아있고 화도 살아있고 신도 금도 살아있고 물도 살아있습니다. 다 살아있으면서 합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삼합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분이 다 죽어버립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팔자에서 삼합국이 형성된다 하게 되면 아주 극렬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좋든 나쁘든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삼합의 글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그 삼합국이 발현해서 이런 걸 갖다 좀 더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죠.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 임수일간이라고 그럴까요? 자, 임수일간에 이렇게 인, 오, 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화국이 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재죠. 이건 재입니다. 재국을 짰습니다. 그럼 재국을 짜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돈이 아주 왕기를 띠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기를 뜰 때 아까 삼합의 글자가 형성될 때 뭐가 먼저 희생된다 해서 이 글자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목도 죽고 화도 죽고 오도 죽고 술토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화국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삼합의 글자가 형성되게 되면 먼저 피해로 나타납니다. 먼저 피해로 나타나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번에도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예, 태풍이 오게 되면 자, 가로수 같은 경우 평상시에는 아주 보기 좋은 가로수들이 뿌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다 캐다 심은 거니까.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가로수 같은 거 다 뽑아서 엉망됐습니다. 또 스레트 지붕이라든지 작은 지붕들이 있는 건 다 날아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복구할 적에 시원찮은 나무들이 다 뽑혀나온 거 다시 더 좋은 나무를 갖다 심고 스레트 지붕이 날아갔으면 그다음에 기와집으로 바꾸고 이렇게 처음에는 먼저 피해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복구해가지고 더 좋은 걸로 맡겨질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일단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먼저 피해가 일어나고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복구해서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 글자. 그러니까 팔자를 채라고도 하고 또 원국이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원국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채에서는 두 글자만 이루어진 경우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 1하고 5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팔자에서 두 글자만 짜고 있는데 대운에서 술이 들어온다. 이렇게 될 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국에서 이루어지는 삼합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운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삼합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에 이 오운이 와가지고 이건 세운이죠. 이거 대운이고요. 이렇게 와갖고 또 삼합국이 이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팔자에서 원국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 대운주에서 포함돼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또는 팔자에서 한 글자, 대운주에서 한 글자, 세운에서 한 글자 이렇게 해서 삼합국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다 현상이 다릅니다. 근데 이 삼합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냐면요. 우리 팔자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팔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지금 재료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임이 있다고 했을 적에 여기 이제 임, 오, 술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이제 뭐 대운에서 왔던 세운에서 왔던 이렇게 화국을 짜게 되면은 이 글자가 어떤 현상이 생겼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는 오에 재물이 잔뜩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커다란 화재가 만들어지니까 아주 좋지만 이게 먼저 망가지는, 이게 먼저 유실되는 과정에서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의 입장에서 이 목은 뭐죠? 수생목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식신이 아닙니까? 예. 식신이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저 밥 먹는 글자, 밥 먹는 문제, 직장이 밥 먹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렇게 또 재물도 먼저 날아가겠죠. 이 화국과 이 오의 글자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피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복구가 돼서 더 다시 커다란 나한테 재물을 갖다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삼합과 방합의 차이인데, 방합은 자기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국을 짜는 것이고, 삼합은 자기의 성분을 다 잊어버리면서 국을 짜기 때문에 피해로 나타나는 것은 삼합이 훨씬 더 중량감 있게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로 작용하든지 삼합이 더 우리에게 커다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나중에 이 삼합국과 방합국을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여기에 임묘진 같은 경우가 있다면, 자, 여기서 대운이 됐든 세운이 됐든 신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이제 인신충이라는 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신충을 합니다. 그럼 이 글자들은 자기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충이 형성돼 가지고 삼합국이 파괴되는 거야. 그게 해체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방합국은 어떤 충이 공격을 해왔을 때 방합국의 해체가 된다. 이렇게 된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삼합국이 이루어졌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합국이 들어왔을 때 신년이 와서 이걸 충하게 되면 이 삼합국은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해체가 돼. 아까 방합국은 충에 의해서 국이 해체가 됐지만 이 인호순 삼합국은 아주 그냥 파워가 단순해가지고 충에 의해서
삼합국이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만 깨져버리죠. 삼합국은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실전할 때 이렇게 방합국이 충을 받는 것과 삼합국이 충을 받는 것은 더러 다른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합국과 삼합국을 다른 점은 아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 방합국은 같은 방향에 있는 그런 글자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방합국이고, 삼합국은 동서남북 이런 데서 모인 글자들이 삼합국을 이룬다. 근데 방합국은 자기의 기능을 다 자기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국을 형성하는 것이고, 삼합국은 자기의 성분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의 커다란 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드러난 청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방합국은 뿌리가 있던 거면 그냥 계속해서 뿌리가 있지만, 삼합국은 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뿌리가 있다가 없어질 때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삼합국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도 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반생반극 역극의 현상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파괴가 되고 먼저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그건 피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합국이 가지고 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합국이 가지고 있는 기가 발현된다. 다시 말하면 합국이라는 건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적에 왕쇠를 논했지 않습니까? 왕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왕 기운. 그 왕 기운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성분을 가져오게 되고, 또 도충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아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으면 반대 기운이 뭐죠? 물의 기운을 또 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리한 아주 좋은 기능도 또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삼합국이 형성되면 피해로 나타나고 차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삼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방합국과 삼합국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형충회합에서 회와 합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에는 충을 공부하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형충회합에서 형을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냐면, 형의 요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 지금 오늘 방합과 삼합의 공부를 했습니다만, 형이라는 것은 삼합의 글자 한 글자와 방합의 글자 한 글자가 엮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형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방합이 어떤 건지 삼합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알아야 그 이치를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꾸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충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합과 충은 같은 개념의 글자가 아닙니다. 합은 아까도 말씀드린 합했다는 것은 결국 기능이 정지되는 걸 얘기합니다. 어저께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간의 합은 기능이 정지가 되면서 또는 보호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지합은 기능이 정지가 되면서도 청간의 합은, 예를 들면 청간에 연과 월에서 갑기 합이 되어 있다면 이건 죽을 때까지도 풀리는 게 아니죠. 네, 그러나 지지합은 합과 충에 의해서 다시 충도 되고 합도 되고, 다시 말하면 풀리기도 하고 다시 묶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유동성이 있다. 이것이 청간과 지지가 다른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